여러분 2024년도에 1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접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무려 100만 명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이라는 숫자를 넘겼거든요.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영업자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3년 생존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53.6%예요. 자, 뭔 말이냐? 2명 중에 1명은 3년 안에 사업을 접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더 무서운 거 알려드릴게요. 월 매출 100만 원도 못 버는 자영업자는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71.9%입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3명이 알바 시급보다도 못 버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제가 충격받은 게 있는데 뭐냐면 커피 전문점만 따지잖아요. 그럼 하루에 34개의 커피 전문점이 폐업합니다. 자, 대한민국은 어딘가에서 지금 1시간 반마다 카페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2026년도 자영업의 시장입니다. 자, 근데 오늘 영상은요, 뭐 자영업하면 무조건 망한다 이런 영상이 아니에요. 이 숫자가 진짜로 뭘 말하는지 분해해보는 영상이거든요. 저도 사업하면서 한 6, 7년 동안 말아먹은 사업도 있고 잘 되는 사업들도 있어요. 지금 뭐 비즈니스 컨설팅도 하고 영상 마케팅 회사도 하고 있는 것처럼요. 정말 제가 컨설팅하면서 수백 케이스를 만나보다 보니까 이 100만이라는 숫자가 말하는 게 이런 의미인가? 라는 거를 조금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100만 원도 못 버는 사업자가 71.9%라고 했잖아요. 그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살아남는 28.1%가 될지 제가 6가지 체크리스트를 드릴 건데 이거를 보면은 여러분들의 사업 2년 후에 내가 돈을 벌지 안 벌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영상 봐주세요. 자, 먼저 이 숫자를 제대로 보셔야 돼요. 뭐냐면 자, 100만 명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숫자를 이렇게 읽어요. 어떻게 읽냐? 자영업 시장이 포화됐다. 자영업 이제 안 된다. 근데요, 이거 좀 잘못된 정보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폐업 100만이 진짜로 말하는 건 뭐냐면 잘못된 구조로 들어간 사람, 그러니까 이미 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이미 망할 사람이 들어갔다? 그래서 망할 사람이 망한 게 100만이다? 이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 생각해보세요. 매년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새로 자영업을 시작을 해요. 신규 사업자 등록 수치가 그래요.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시장 자체는 여전히 굴러가요. 자영업 시장은 포화가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잘 굴러가고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진입 구조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자, 폐업하신 100만 명 분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하시는 게 3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진입 장벽이 낮은 아이템을 골라요. 카페, 치킨집, 편의점, 분식. 솔직히 알바도 할 수 있을 정도라면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유는 간단해요. 왜 그러냐? 쉬워 보이니까. 근데 이 쉽다는 것 자체가 함정인 거죠. 나한테 쉬우면 다른 99명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순간 뭘 뜻하냐? 경쟁은 가격으로 떨어지는 거고 가격 경쟁이 만약에 시작되면 마진이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편의점 마진율이 10%도 안 돼요. 한 12%? 많이 나오면 12%, 적게 나오면 8%? 편의점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고정비를 먼저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자, 인테리어, 장비, 보증금, 임대료 이런 거거든요.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기준으로 매출이 나오기도 전에 고정비부터 확 잡히니까 첫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을 마이너스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경쟁이 아니라 차별점으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보세요. 우리 동네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게 사업을 하는 이유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차별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시장 조사만 했을 뿐이에요. 차별점은 뭐냐면 왜 하필이면 이 아이템을 한 나에게 소비자들이 와야 하는가에 대한 정답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면 시장 수요가 아무리 커도 나한테 안 와요. 그러니까 100만 폐업의 공통점은 사실 시장이 아닌 거예요. 이 3가지 구조가 없이 사업을 시작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탓하시는 분들, 막 지금 뭐 경기가 안 좋아 이런 거 탓하시는 분들은 본인 구조를 못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똑같은 구조로 시작하시고 또 똑같이 망해요. 여러분 동네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10년 20년 동안 장사 안 망하고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왜 거길 갈까요? 거길 갈 수밖에 없는 차별점이 있고 진입 장벽이 높거나 고정비가 낮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제가 인사이트 4가지를 정리해 왔는데, 자, 첫 번째 인사이트는 매출과 마진입니다. 이게 뭐냐면 월 매출 100만 원도 못 만든다고 말씀드렸던 아까 71.9%의 문제 있죠. 이 숫자를 들으면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매출이 안 나와서 그렇구나. 근데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매출이 아니라 마진이에요. 매출이 낮은 게 아니라 매출이 진짜 많이 나와도 마진이 만약에 많이 안 남으면 처음부터 구조를 잘못 짠 거예요. 특히 음식점 하시는 분들 마진 구조 잘못 잡아가지고 막 매출은 억대인데 남는 거는 1000만 원도 안 남으시는 분들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이런 분들은 구조를 진짜 잘못 짠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카페 하나 차렸다고 쳐요. 보증금 5천에 인테리어 3천, 장비에 한 1,500 쓰면 거의 한 1억 쓴 거죠.
거기다가 월 임대료 300에 인건비 뭐 알바 2명 써서 400 나가고 재료비가 매출의 보통 30%니까 그리고 관리비 100만 원 쓰면 손익분기 매출이 얼마냐? 그럼 한 월 1200만 원 이상인 거예요. 근데 동네 카페가 여러분 월 1200을 찍는 게 쉬워요? 그러면 하루 평균에 40만 원을 팔아야 되는데 커피 한 잔에 5천 원 기준으로 80잔을 팔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커피 한 잔에 5천 원 하면 여러분들 그 카페 갈 거예요? 메가 커피 가잖아요. 오픈이 만약에 10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문을 열어놓는다 그러면 시간당 8잔을 팔아 제껴야 되는데 한 테이블에 한 명꼴로 계속 와야 돼요. 매일매일 비는 날 없이 명절도 손님 없는 월요일도. 그러면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죠. 매출이 안 나와서 망한 게 아니에요. 매출 구조가 1200만 원이 안 넘으면 무조건 적자인 사업을 지금 시작하셨잖아요. 그럼 첫날부터 지고 들어가는 게임인 거예요. 제가 사업 컨설팅 하면서 늘 강조하는 게 이거거든요. 매출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업은 마진 계산을 잘해야 된다. 매출 얼마까지 내가 가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걸 지금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매출이 얼마까지 안 나와도 내가 죽지 않을까, 이거를 우리가 계산할 줄 알아야 이게 진짜 사업가의 질문이다. 자, 두 번째 인사이트는 뭐냐면 시장 포화가 아니라 타이밍 미스다. 자, 사람들이 시장 포화다, 시장이 망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타이밍 문제예요. 뭐냐면 자, 커피집이 하루에 34곳 이상 문을 닫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통계상 나와 있어요, 지금. 근데 같은 기간에 새로 오픈하는 커피집은 하루에 40곳 이상 오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교체되는 거예요. 더 좋은 커피집으로 지금 교체가 계속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진짜 일어나고 있는 거냐라고 본다면 잘못된 타이밍에 들어가서 잘못된 타이밍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카페를 오픈하는 줄 아세요? 카페가 한창 뜨고 있을 때예요. 막 인스타에서 예쁜 카페 사진 보고 동네 카페에 막 사람들이 줄 서는 거 보고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미 시장 후반부라는 뜻이거든요. 선두 자리는 이미 자리를 잡았고 차별점 없이 들어가게 되면 후발주자는 당연히 안 팔리게 되겠죠. 근데 진짜 사업가들은 반대로 해요. 야, 이거 안 돼, 너무 위험해 라고 할 때 리스크를 지고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때 들어가면 선두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3년 후에는 그 시장이 성장기로 들어섰을 때 본인이 선두주자가 되는 거죠. 이게 무서운 진실이에요. 모두가 야, 이거 괜찮겠다 라고 할 때는 이미 늦은 거죠. 반대로 모두가 야, 이거 좀 위험한데?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할 때가 진짜 기회인 거예요. 근데 99%가 반대로 해요. 왜? 혼자 안 되는 거 하는 게 무서우니까. 그 두려움이 시장 포화를 만드는 거거든요. 자, 세 번째는 3년 생존율 53.6%의 공식. 자, 이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3년 동안 살아남는 사람들이 53.6% 정도 된다. 3년 안에 절반이 자영업자 시장을 떠난다는 거예요. 무섭죠? 이게 망해서 떠나는 거니까.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반이 죽는 시점이 3년 차가 아니에요. 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데이터를 보면 폐업 자영업자의 70% 이상이 이미 2년 안에 문을 닫아요. 그 중에서도 절반이 1년 안에 나가요. 그러니까 3년을 간다는 건 이미 대부분 결판이 났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살아남은 47%는 뭐냐? 초기 6개월의 정답이 있는데 뭐냐? 3년 이상 버티신 분들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거든요. 첫 번째, 오픈하기 전에 고객을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오픈하고 나서 고객을 찾는 게 아니라 오픈 전에 이미 올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인스타든 팔로워든 블로그든 지인이든 뭐 첫 달 매출의 대부분 60%는 이거를 기반으로 만들어내는 공통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첫 6개월은 마진보다 재방문에 집중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매출 자체는 내가 기대한 것보다 조금 낮아도 괜찮아. 대신에 한 번 온 사람들은 다시 오는지 그거를 계속 꼼꼼히 살펴보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재방문율이 30%가 넘는다? 그러면 그 매장은 3년을 넘게 갈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못 가요. 되게 단순해요. 세 번째는 고정비를 최대한 낮게 잡는다는 거예요. 자, 뭐냐면 사업이 잘 될 것 같다라는 기대로 미리 확장을 안 하는 거예요. 매출이 실제로 나오고 나서 다음 단계에 투자를 하는 거죠. 먼저 투자를 해야 우리 사업이 잘 돌아간다. 이 생각이 진짜 무서운 함정인 거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가 초기 6개월에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생사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럼 본인이 살아남는 47%로 들어갈지 망하는 53%로 들어갈지 보인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네 번째 인사이트는 뭐냐면 남들이 접을 때가 독점 타이밍이라는 건데 이게 진짜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뭐냐면 지금 100만 명이 사업을 접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한 시장 하나의 그 자영업자 시장에서 100명이 경쟁하다가 99명이 나가잖아요. 그럼 남은 한 명은 뭐예요? 독점이에요. 그 시장 전부를 가져가는 거죠.
지금 2026년이 딱 그런 시기거든요. 자영업자가 역대 최대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막 지원금을 푸는 거예요. 사업을 하라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시장이 없어서가 아니라 견디지를 못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금은 일단 들어가지 마세요. 자, 고정비를 잡고 매달 뺏기는 구조로 대부분 설계를 하시거든요. 이 구조로 들어가는 거는 지금 이 시기에는 그 구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건 자살행위예요. 차라리 온라인 기반, 컨텐츠 기반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프라인으로 뻗쳐나가야지, 고정비 거의 없이 마진을 늘리는 구조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사업을 시작하셔야 된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와 있다면 버텨야 돼요. 진짜로. 왜 그러냐면 지금 견디시는 분들이 한 3년 후에는 그 시장의 승자가 될 거예요. 왜냐면 경쟁자가 다 나가고 있으니까. 살아남기만 해도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데, 다만 살아남을 때는 반드시 그 기간 동안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제가 컨설팅 하면서 늘 강조하는 게 이거거든요. 사업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타이밍 게임이에요. 같은 시장, 같은 아이템, 같은 실력이라도 언제 들어가고 언제까지 버티고 언제 나가느냐가 결과의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기는 2026년도 지금 4월이거든요. 지금 시기는 들어오기에는 나쁘고 버티기에는 좋은 시기예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영상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내가 망할 사업자인지 살아남을 사업자인지를 체크할 수 있는 리스트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꼼꼼히 보세요. 첫 번째는 다음 달 매출이 0이어도 내가 3개월을 버틸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오픈 전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고객들이 전체 고객의 30% 정도 되는가? 세 번째 질문은 내 사업에 왜 나한테 와야 하는가? 라고 하는 차별화 포인트가 한 줄로 있는가? 네 번째는 한 번 온 고객이 다시 올 확률을 내가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 다섯 번째는 고정비가 예상 매출의 50% 이하인가? 여섯 번째는 매출이 하락할 때 한 달 안에 내가 이 구조를 바꿀 수 있는가?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5개 이상 예가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30% 안에 들어갈 확률이 높고요. 지금 구조를 유지하시고 확장을 천천히 하세요. 3개에서 4개 정도 예가 나왔다? 그러면은 조금 애매해요. 당장 망하진 않은데 시장 환경이 조금만 나빠지면 좀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2개 이하 예가 나왔다? 이분들은 그 구조로는 3년은 힘들어요. 그래서 구조부터 다시 짜야 되고 손실 최소화를 해야 되고, 폐업할 수 있으면은 손실을 최소화해서 폐업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오늘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 100만 명이 폐업했다는 건 시장이 망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잘못된 구조로 들어간 사람이 100만 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100명이 포기할 때 남는 10명이 되는 골든타임이라는 뜻이거든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시기에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이 숫자를 보고 겁먹고 물러서요. 이 시장이 안 되네, 요즘 자영업 안 되겠네 이러고 다 접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카페가 하루에 34곳씩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 진짜 살아남는 사람들한텐 경쟁자가 자발적으로 사라지는 선물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입이 나쁜 시기는 버티기에 가장 좋은 시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 시기에 버틴 사람들이 3년 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독점자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그 해석을 해서 내가 사업에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진짜 사업가의 CI이자 능력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제가 여태까지 6, 7년 동안 사업하면서 모아놨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대한 전자책을 무료로 드릴 수 있는 고정 댓글을 넣어놨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무료 강의까지 있으니까 무료 강의도 한번 살펴보시고, 다음 영상에도 더 좋은 비즈니스 인사이트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